안녕하세요. 푸드팩토리 연구소 안정철 소장입니다. 식품공장 창업 준비 중이신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공장, 그러니까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축산물 가공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영업을 하고 계신 주변 지인분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제각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우리 대표님들께서 식품공장 창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제조를 준비한다는 가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얘기한 방법으로 우리는 아이스크림이 유가공업에 속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방금과 같이 첫 번째로 내가 만들 제품의 유형과 법을 확인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제조 작업장을 만들어야 하겠죠. 이 단계에서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기존 건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흔한 사례인 기존 건물을 임대한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장소를 알아보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임대료죠. 내가 이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확인사항. 해당 건물에서 내가 하려는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제조업을 하려는 것인데 만약에 이 건물에서 제조업을 할 수가 없다면 아무리 임대료가 싼다 한들 소용이 없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분께 연락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할 시청이나 도청에 전화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한 유형의 이름을 말하면서 땡땡 유형을 인허가 받으려고 하는데 부서 연결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담당 부서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게 식품 제조 가공업이냐 아니면 축산물 가공업이냐에 따라 담당 관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처음 전화 받으시는 안내원분들이 친절하게 끝까지 잘 안내를 해주시니 한번 여쭤보셔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건물에서 제조업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확인했다면 바로 확인할 다음 사항, 바로 세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내가 만들려는 제조 작업장의 면적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등을 예측해 볼 때 이게 이종 근린 생활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공장으로 승인된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제조 작업장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으로 등록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 내용은 지자체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공무원분과 통화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오염물질 양을 예측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곳도 있고요. 아마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돼서 작성하는 양식을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확인사항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제조 작업장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도면을 작성하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축산물 가공업 중 유가공업에 해당되고 유가공업은 해썹 인증이 의무입니다. 시청이나 도청에서 인허가를 받더라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 판매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도면을 작성할 때 해썹 인증에 적합한 시설과 동선을 계획해야 합니다. 지금 말한 도면 작업, 그 중에서도 해썹 의무 여부 또는
해썹이 의무가 아닌 제품이라도 내 브랜드 홍보를 위해 해썹을 적용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해썹 인증 적용 여부. 저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아이스크림이 해썹 의무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도면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1차로 준수하고 이에 해썹까지 적용될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점검 사항입니다. 반드시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이 내용을 인허가 공무원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지역이 넓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따라 담당자가 나뉘어 있으니 반드시 우리 소재지 담당자분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 냉장실을 업소용 냉장고로 설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크인 냉장실 또는 워크인 냉장고로 설치를 해야 할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워크인 냉장실이 될 수도 있고 워크인 냉동실이 될 수도 있고 두 개 다 설치하실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업소용 냉장고로 가름이 되냐 아니면 워크인 냉장실을 설치해야 되냐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그 준비 비용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견적서를 하나 올려서 만들어 놨는데 그 견적서가 바로 워크인 냉동실 설치 비용입니다. 1200만 원 정도가 나왔죠. 크기와 높이에 따라 그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니 정확한 금액은 내 작업장에 적합한 크기를 확인하여 견적을 의뢰해야겠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내용을 확인 안 하고 즉석 판매 제조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판에서 하는 작업장을 보고 또는 했던 경험을 발판으로 그대로 본을 따와서 업소용 냉장실로 제조업 작업장을 마련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분께서 인허가를 하러 오셨거나 내지는 도면을 나중에 검토를 받을 때 워크인 냉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업소용 냉장실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매몰 비용, 즉 그냥 버리게 되는 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판넬 공사 비용이 있을 거고 바닥 공사 비용이 있으실 거고 업소용 냉장고 구입 비용 등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전기 증설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썹 컨설팅 하면서 이런 업체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직판하시다가 축산물 제조업으로 넘어오면서 과거에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낭패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주제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래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13년 일하다 나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만 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법이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법은 그대로지만 현장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리스크, 즉 위험이 너무 큰 거죠. 대표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인데 귀찮아서 또는 내용을 몰라서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가 매우 직면하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만약 지금 제조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오늘 말씀드린 5가지의 절차 중 어느 한 과정을 거치고 계신다면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을 유념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푸드팩토리 연구소 안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